일본노트는 모든 사용자에게 독립 서비스로 제공되는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사용자마다 자신의 도메인이 있고요. 도메인을 접속하면 로그인 창이 나타납니다. 로그인을 하면 보이는 화면을 설명드릴게요. 처음 화면이고요. 처음 화면의 주요 기능은 이 달력입니다. 달력을 통해서 이번 달, 오늘, 며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고, 그 위에 오늘의 통계, 이번 달의 통계, 지난달의 통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위에 보면 주요 내용, 업데이트된 내용들을 항상 이렇게 공지해 드리고 있어요. 달력 밑으로는 업체 입금 내역이라는 것을 목록으로 보여주는데, 2월 달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위에 달력하고 같은 세트입니다. 달력은 선택을 해서 바꿀 수 있고요. 그리고 입금 내역은 일부 통계에 일부 입금 내역에 더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래에는 이번 달의 일보 메모들이 모여 있는데요. 이것은 나중에 일보 관리 화면에서 설명드릴게요. 일단 일보를 작성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노무자를 작성하는 겁니다. 메뉴 정보관리에서 노무자 관리로 오면 노무자 목록을 확인할 수 있고, 노무자 아무나 클릭하고 들어가 보면 해당 노무자의 상세 정보 화면을 볼 수 있어요. 일단 노무자를 한 명 등록해 볼게요. 간단하게 이름을 넣고 노무자 등록을 하면 바로 추가가 되고요. 추가된 노무자 안에 들어가 보면 신분증 이미지 넣는 곳, 서명 이미지 넣는 곳, 그리고 기본 정보 입력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노무자 사용 여부를 항상 사용으로 체크해야 된다는 거고요. 노무자가 이제 사용자가 오래되어서 더 이상 출근하지 않는 노무자인데 이름이 너무 자주 보인다, 난 사용하고 싶지 않다, 그럴 때는 사용 안함 하시고 저장하면 나중에 입력할 때 노무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신분증 등록해 볼게요. 신분증을 찾아보면 이렇게 이미지 선택 영역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이미지의 영역을 이렇게 선택해 주는데 이렇게 저장을 해주면 되고요. 이수증도 넣어 볼게요. 존재하는 이유가 이미지를 보내달라고 하면 사진을 촬영해서 보내주는데 이미지 외에 다른 부분들이 같이 오죠. 그때 이미지만 그 사진에서 이미지만 이렇게 사진이 있는 부분만 선택해서 편집 저장하게 하면 되고요. 혹시 사용자가 이렇게 지금 보이는 화면처럼 여백 없이 이미지만 딱 잘 보내줬다, 그럴 때는 바로 전체 저장하기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할 일은 업체를 등록하는 겁니다. 업체 관리 보면 업체 관리와 현장 관리가 있는데요. 업체 관리는 회사가 되고 현장은 그 회사가 운영하는 현장이 됩니다. 일본어트에서 중요한 부분은 현장이에요. 그런데 업체와 현장이 따로 있는 이유는 최근에 국민연금 부분이 현장 단위로 계산하지 않고 현장을 운영하는 업체 단위로 날짜를 계산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현장과 업체를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으니까 주의해서 사용해 주시고요. 업체 등록도 노무자 등록하고 똑같습니다. 업체 등록에다가 이렇게 입력하고 등록하면 바로 추가가 되고요. 누르고 들어가면 업체 정보를 상세하게 기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현장을 추가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다가 현장 추가해 볼게요. 네, 이렇게 현장을 추가할 수 있고요. 현장 추가된 부분을 클릭하면 현장의 상세 화면으로 오고 현장의 정보도 기록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현장 관리 목록으로 가볼게요. 현장 관리 목록에도 현장을 추가하는 게 있어요. 여기서 추가할 때는 업체가 없는, 이 업체명이 없는 단일 현장이 추가됩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아까 추가한 현장은 현장명 옆에 업체명이 나타나는데 지금 현장 관리에서 바로 추가한 현장은 업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죠. 이 현장을 누르고 들어가서 업체명 부분에서 이렇게 하면 밑으로 이렇게 검색 입력 방식으로 방금 등록했던 업체가 나타나는데요. 선택하고 저장해주면 해당 업체로 배정이 됩니다. 다시 업체 관리에 가서 해당 업체에 와보니까 아까 단일 현장으로 추가했다가 이 업체로 수정한 현장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일보로 넘어갈게요. 첫 번째 화면에 보면 달력이 있었죠? 여기서 해당 날짜를 클릭하면 바로 일보 관리 화면으로 오고요. 메뉴에서도 일보 관리에 일보 관리를 클릭하면 이 화면으로 옵니다. 일보 관리는 하루에 이제 업무를 작성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곳에서 날짜를 바꾸거나 해서 그 날짜에 장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장부 작성하는 방법은 일보 추가 버튼을 일단 눌러주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줄이 생성이 됐죠. 비어 있어요, 내용이. 이것처럼 그날에 출근한 사람만큼, 현장에 나간 사람만큼 빈 줄을 만들어줍니다. 너무 많이 만들었다. 그러면 선택하고 삭제합니다. 저는 3개만 입력해 볼게요. 입력할 때는 비어있는 노무자 칸, 해당 줄, 그 줄의 노무자 칸을 클릭하면 노무자 입력하는 인풋이 나타납니다. 여기에다가 바로 입력할 수도 있고요. 그 밑에 여기 나오는 것은 최근에 출근한 사람들의 이름이 이렇게 일정 숫자만큼 자동으로 나타납니다. 바로 클릭할 수도 있고, 이 사람이 아니다. 전 아까 등록한 네, 홍길동 테스트를 등록해 보겠습니다. 똑같은 이름을 썼는데 그 밑에 빠른 등록이라고 나타나는 게 있어요.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 이 빠른 등록이 존재하는 이유는 노무자는 아까 정보관리에서 노무자 관리에 입력을 해야 되는데 아직 입력을 안 한 거예요. 근데 일보에 바로 쓰고 싶을 때 여기서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빠른 등록을 하면 바로 저장할 수 있고요. 이 홍길동 테스트 2라고 입력한 노무자는 정보관리 노무자 관리에 가보면 신규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에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이런 식으로 일부에서 먼저 빠른 등록을 해서 일부를 작성할 수 있는데 데이터와 신분증은 나중에 꼭 노무자 관리에서 입력해 줘야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아까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 빠른 등록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잖아요. 이 빠른 등록을 클릭하고 저장해 버리면 홍길동 테스트가 둘이 되고 실제로 노무자에 가보면 2명이 돼 버립니다.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되고 이거는 삭제할게요. 그리고 노무자를 이렇게 바로 삭제해 버리면 일부 관리에 와보면 삭제된 노무자라고 표시되니까 삭제하기 전에는 주의해서 이용해 주세요. 이렇게 3명의 노무자가 출근했다고 기록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노무자를 등록한 다음에는 현장을 추가해야 되는데요. 노무자 입력할 때와 마찬가지로 입력하려는 칸을 마우스로 클릭하면 입력칸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아까 등록한 현장 테스트 등록해 볼게요. 검색하면 이렇게 검색 입력이 아래 나타나죠? 이때도 빠른 등록 주의하시고요. 현장 테스트 입력된 거 선택, 저장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현장 구분선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입력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다시 지워볼게요. 다시 지우고 앞서 돌아가 보면 세 사람이 같은 현장으로 갖다 치고 입력을 할 때는 앞에 세 사람을 선택하세요. 또는 이 부분 한 번에 선택하는 부분이나 이 부분 클릭해주면 한 번에 선택이 되고요. 3명 선택 후에 한 사람만 입력을 하면 선택, 저장을 하면 한꺼번에 선택되었던 줄 3개의 현장이 동시에 등록됩니다. 그리고 단가를 등록하면 되는데요. 단가도 마찬가지로 돈을 입력하고 이때는 엔터 해주시면 되고요. 또는 저장하기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3명이 단가가 같다. 그러면 선택을 해주시거나 현장 구분선 앞에 선택하면 현장 사람들이 모두 선택이 되고요. 또는 2명만 하고 싶다. 그럼 2명만 선택하셔도 되고 저는 3명이 다 단가가 같은 걸로 인지하고 작성해 볼게요. 여기서 20만원 저장하기 하면은 3명 다 저장이 됩니다. 공수도 그리고 수수료도 이렇게 다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가 곱하기 공수 노무비가 나오는데 노무비에서 단순하게 수수료는 10% 계산이 됩니다. 여기서 수정이 필요하면 이렇게 수정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수수료도 아니고 노무비도 아니에요. 그런데 노무자랑 사이에 이렇게 계산이 돼야 될 돈이 있어요. 내가 더 줘야 되거나 아니면 노무자한테 더 받아야 되거나 그런 것들을 추가 지급에 기록을 합니다. 마이너스 2,000원 이렇게 등록을 하면 마이너스 2,000원이 되면서 18만 원을 줘야 되는데 2,000원이 더 마이너스 돼서 17만 8천 원이 되고요. 내가 더 줘야 될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면 5,000원을 더 줘야 된다. 그러면 18만 원에 5,000원이 더해져서 지급 예정이 18만 5천 원이 됩니다. 이런 식이 되고 그 다음에 지급과 입금이 있는데 지급은 노무사에게 돈을 줬다라고 기록하는 곳이고 입금은 현장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라고 입력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급칸을 클릭하면 지급 예정 금액이 바로 들어오고요. 엔터 해서 저장하거나 또는 선택해서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는데 이때는 여기서 지급해서 저장을 하는 게 아니고 다 선택한 다음에 위에 여기 지급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이것을 눌러주면 모두 한꺼번에 지급 처리가 되고요. 입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택하고 입금 해서 입금 처리하고 취소는 그 옆에 있는 거 되돌리기 클릭해주면 됩니다. 여기도 취소해 보겠습니다. 지급이 왜 한 번에 입력이 안 되고 이 버튼, 입금도 이 버튼으로 처리를 하냐면 단가가 다른 경우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단가가 다르면 지급 예정 금액이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 일괄 한때 지급을 했다. 그럴 때는 지급 버튼으로 액션을 하도록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간혹 노무자에게 내가 인건비를 지급하는 게 아니라 현장으로부터 노무자가 돈을 받아왔다 라고 생각하셔서 이곳에다 입금에다가 돈을 입력해야 되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지금 내가 주든 노무자가 받아오든 똑같은 경우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급에다 입력하시고 현장으로부터 받은 총액은 입금에다 입력을 하셔야 나중에 미수나 미지급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보를 쉽게 작성할 수 있고요.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 보통 다음날 똑같은 현장으로 출근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사 기능이 있어요. 선택한 다음에 일보 복사 이 버튼이에요. 일보 복사 버튼 누르고 복사할 날짜는 오늘 날짜에 다음 날짜로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는데 변경이 필요하면 선택하고 달력에서 바꿔주면 됩니다. 저는 내일로 그대로 복사해 볼게요. 복사하기 복사를 하면 일보가 25일로 이동을 하게 되고 복사한 내용이 그대로 따라오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일보 관리의 일보 관리, 그날의 일보를 작성하는 기본 방법이었어요. 이번에는 제가 삭제를 하고 다시 작성을 해볼 건데 배치일보라는 것을 사용해 볼 겁니다. 메뉴를 보면 현장 노무자 배치일보 기본형이라는 게 있고 현장 노무자 배치일보 선택형이라는 게 있어요. 일단 기본형을 이용할 건데요. 메뉴로 이렇게 가도 되고 일보 관리 옆에 있는 배치 기본 버튼을 눌러줘도 됩니다. 이것은 입력 방식이 좀 달라요. 여기서 일단 현장을 선택합니다. 아까랑 똑같죠? 선택하고 인원수 3명 저장을 하면 밑에 현장에 노무자 이름 칸 3개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여기서 한 명 등록하고 한 명 등록하고 또 이렇게 등록하고 이렇게 입력이 되면 파란색으로 변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는 저장이 된 게 아닙니다. 일단 임시로 이렇게 세팅이 된 거고 밑에 있는 저장하기 버튼을 꼭 눌러줘야 돼요. 저장하기를 누르면 저장이 되고요. 이렇게 저장을 하게 되면 어떤 현장에 누구누구 누가 일을 했다. 간단하게 입력할 수 있고 다른 현장도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도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저장을 하고요. 일보 관리 버튼이 이 날짜 옆에 있습니다. 이걸 누르면 일보 관리 화면으로 돌아가요. 여기 보시면 아까 입력했던 현장에 누구 이렇게 간단하게 입력돼서 돌아온 걸 볼 수 있죠. 이제 입력해야 될 건 단가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두를 그냥 20만 원 저장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금방 입력할 수 있어요. 아까처럼 일보 줄 추가하고 노무자 넣고 선택 저장 현장 넣고 단가 넣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좀 더 쉽게 배치 기본형을 사용해서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배치 선택형을 이번에 보여드릴 건데요. 일보 관리에서 배치 일보 선택형 클릭해서 가거나 이것도 똑같습니다. 일보 관리 화면에서 배치 선택 이 버튼을 누르면 화면을 이동합니다. 여기 이 화면은 음, 이 컴퓨터에 조금 익숙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그래픽화 되어 있는 일보 작성 화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삭제를 하고 가볼게요.
삭제를 하고 배치 선택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여기도 똑같아요. 일단 현장을 추가해야 됩니다. 테스트 현장, 이게 아니고요. 현장 테스트, 네, 등록하고 현장 추가. 그리고 이렇게 현장 테스트라는 현장 칸이 생기고요. 하나 더 해볼게요. 그래서 현장 추가. 두 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는 출근자를 등록해야 됩니다. 이 밑에는 최근 14일 동안 출근했던 사람들의 명단이 나타나는데 여기를 활용해서 이곳을 클릭해서 바로 출근을 시키거나 이렇게 검색을 하면 나타나요. 이 사람들을 선택해서 출근을 시키거나 할 수 있어요. 출근 명단을 만든 다음에 이곳에 선택해서 3명을 선택해서 이 사람들은 장성시장으로 또 나머지 3명을 선택해서 이 사람들은 현장 테스트로 이렇게 간단히 배치할 수 있고 여기서도 일부 관리로 돌아오면 아까랑 똑같은 상황이 됩니다. 선택하고 단가 등록해 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쉽게 작성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처음 화면에서 저희가 그 밑에 이번 달의 메모 볼 수 있었잖아요. 이건 어디서 기록을 하는 거냐면 날짜 있는 라인에 보면 옆에 이렇게 간단한 오늘의 통계도 나타나고 그 옆에 상세 설정 메모 버튼이 있어요. 이걸 누르면 여기 메모 입력칸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메모를 기록하고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저장을 한 다음에 메모는 여기도 간단히 나타나고요. 처음 화면에 가보면 맨 밑에 이렇게 방금 추가한 메모가 나타납니다. 그 밖에도 이 상세 설정 버튼을 눌러보면 여기 정렬 방식이나 기산일 표시 방식 뭐 이런 버튼들이 있어요. 여기서 나는 입금을 관리하지 않겠다 하면은 입금 버튼을 해제하면 사라집니다. 그리고 아까 입력할 때 여기 클릭하면 이렇게 나타나던 최근 입력하는 화면 요거 좀 귀찮다 나 이거 안 쓰는데 안 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최근 이 버튼을 해제하면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공제 버튼을 설명드리면 여기에 보면 공제라고 해서 마우스 올려보면 세금을 계산해서 간단히 보여주는 기능이 있어요. 이것을 난 보고 싶지 않다. 우리는 이런 거 사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공제 버튼 클릭하면 사라집니다. 활성화시키면 다시 나타나고요. 그리고 이 공제에 대한 퍼센트, 계산 방식에 대한 요율은 정보관리의 일본노트 설정이라는 곳에서 일본노트의 다양한 기능을 설정할 수 있는데요. 이곳에 4대 보험 계산 기준이라는 요율을 입력하면 이 요율로 이 부분의 공제 금액이 계산돼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1일과 기산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1일 기준 출력일수, 기산일 기준 출력일수를 나타내는 버튼이에요. 그래서 이걸 끄면 이름 앞에 숫자가 사라져요. 이름 앞에 1일 기준 하면 이게 1일 기준 출력일수 장성 현장에 권수민 님이 3번 이번 달에 일을 했다라는 이야기고 기산일 기준 출력일수는 슬러시 뒤에 있는 이 숫자입니다. 1일 기준 출력일수가 국민연금 4대 보험 납부 7일 초과되는 기준을 계산하는 거고요. 기산일은 건강보험 자격 기준을 계산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름 앞에 이렇게 숫자가 2개 나타나니까 참고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일보를 작성을 하면 그 다음에 이 일보를 가지고 이제 거래처와 주고받는 서류, 청구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청구서는 상단 메뉴 청구서 관리에 청구서 관리 이곳을 클릭해서 생성을 하게 됩니다. 청구서 관리에 와서 청구서 생성이라는 이 박스 부분에 현장 청구서를 만들 거냐, 업체 청구서를 만들 거냐를 선택한 다음 생성을 하는데요. 현장 단위의 청구서는 현장 청구서고요. 이제 아까 업체 관리에 보면 업체 밑에 현장이 여러 개 있었잖아요. 이것들을 그냥 묶어서 하나로 업체를 기준해서 뽑겠다라고 하면 업체 청구서에서 생성을 하면 됩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현장 청구서니까 이곳에서 만들어 볼게요. 네, 현장 테스트 그리고 시작일 2월 1일에서 2월 말일까지 이런 식으로 선택하고 생성을 하면 되는데 이때 주의할 것은 저 일본노트에서는 최대 선택 기간을 31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주의해서 생성하시면 되고요. 생성하기 하면 바로 여기 이렇게 생성된 거 확인할 수 있어요. 누르고 들어가면 이곳에서
서류들 클릭해서 바로 다운로드 되면 열어볼게요. 이렇게 열렸고 엑셀 서식으로 바로 생성돼서 사용할 수 있게 나타납니다. 그 밖에도 뭐 청구서, 한 줄 양식 이렇게 서류들이 여러 개 있으니까 필요한 대로 사용할 수 있고요. 신분증 탭을 누르고 신분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 신분증 이 탭에서 신분증 인쇄를 누르면 바로 프린트할 수 있는 기능이 활성화되고 PDF 저장을 누르면 바로 PDF로 열립니다. 이렇게 해서 PDF 파일 열어보면 사람들 있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엑셀은 엑셀 양식에 이제 신분증 서식이 나오고 신분증 이미지 버튼을 누르면 신분증만 모아서 압축 파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임장 기타 버튼을 누르면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위임장 동의서를 출력할 수 있는 바로 이 버튼이 있어요. 클릭하시게 되면 위임장, 어떤 사람들의 위임장을 뽑을 거냐 이렇게 선택이 자동으로 전체 선택되어 있고 필요하면, 필요 없으면 이렇게 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엑셀 위임 동의서 엑셀 다운로드 버튼 눌러서 다운받아 볼게요. 그리고 보면 이렇게 서식이 완성된 엑셀 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쇄해서 서명만 하면 되겠죠. 그리고 아까 노무사 관리에 여기 서명 이미지라는 요게 있었죠. 여기에다가 서명 이미지를 이제 등록하고 노무사에게 위임을 받으면 청구서 관리에서 위임장을 뽑을 때 여기서 위임장을 뽑을 때 여기 서명 포함 서류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청구를 하게 되면 현장으로부터 돈을 이제 수금을 하잖아요. 일부를 보면 이렇게 미수금이 130만 원이라고 이 청구서가 130만 원짜리니까 미수금 130만 원이 확인되는데 여기서 현장 일부를 누르면 이 현장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그 일부를 한 번에 볼 수 있어요. 여기에 보면 입금이 지금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다 미수로 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수금을 했다. 수금을 했으면 일괄 입금 처리 버튼을 누르면 되고요. 더 중요한 거는 여기 보시면 이쪽은 미발급 청구서, 이쪽은 발급 완료 청구서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이 청구서가 미발급 청구서에 기본적으로 만들어지고 이 청구서를 확인했더니 이걸로 청구를 하면 되겠다 라고 했을 때 여기 발급 처리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발급 처리를 해볼게요. 발급 처리를 하면 이곳에 입금 내역이라는 또 새로운 게 나타나죠. 이게 나타나는 이유는 이 청구서 130만 원을 청구했는데 현장에서는 뭐 50만 원, 50만 원, 30만 원 이렇게 나눠서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입금을 관리하시라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미수금이 남고 또 그 다음에는 76만 8천 원 이런 식으로 입금이 됐다 라고 하면 미수금이 이제 3만 2천 원이 남잖아요. 근데 현장에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3만 2천 원 세금으로 처리된 거예요. 그럼 세금도 여기다가 어떻게 처리를 했다. 여기다가 뭐 이런 식으로 등록을 해두면 언제 얼마를 수금했고 세금은 언제 어떻게 얼마가 처리됐다라는 내역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 청구서에 대한 입금 자료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미수금이 안 생겼다. 다 입금이 됐다라고 하면은 이 현장 일보에서도 이 입금 칸을 다 채워줘야 나중에 일보 입금 내역에서 미수 관리가 완벽하게 맞춰져요. 그래서 여기에서 참 중간에 설명이 틀어졌는데 아까 발급했죠? 발급을 하면 이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보 일괄 입금 처리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경고가 뜨고요. 입금 완료 처리되었습니다 하면 이제 미수금 0원으로 바뀌었고 현장 일보에 가보면 여기 입금 칸이 자동으로 다 채워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 현장은 2월달만큼 다 수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보 통계에 일보 입금 내역에 가보면 해당 현장을 검색해 보면 아까 다 입금 받은 거 확인하고 미수금 없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청구서 관리를 생성하고 발급해서 현장에 보내고 현장에서 수금하고 수금 내역을 기록하고 그리고 일괄 입금 처리를 통해서 일부 입금 내역 통계를 통해 미수금까지 관리하는 이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일본어트의 기본 사용 방법입니다. 정보 관리를 통해 노무자, 업체, 현장을 등록하고, 일보 관리에서 일보를 작성하고, 청구서 관리에서 청구서를 생성해서 거래처와 서류를 주고받고, 수금을 관리해서 미수금까지 체크하는 이런 업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일본어트의 이제 상세 기능들을 이제 설명해 드릴 건데요. 일보 관리에 보면 아까 일보 관리, 배치일보 기본형, 배치일보 선택형을 설명을 했죠. 노무자일보, 업체일보, 현장일보가 있습니다. 노무자일보는 해당 노무자의 기간, 예를 들면 뭐 이번 올해 1월부터 2월 말일까지 홍길동이라는 노무자가 몇 번이나 출근을 했느냐라고 이렇게 조회를 해서 볼 수 있는 메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업체일보는 어떤 업체, 네, 선택하고 이 업체가 얼만큼이나 일보가 있느냐 이렇게 조회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장일보는 현장을 기준으로 조회를 하는 거고요. 근데 여기를 빨리빨리 왔다 갔다 하는 기능이 있어요. 일보 관리해 보시면 현장마다 이렇게 현장 구분선이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에 업체 이름 그리고 현장 이름이 있습니다. 이 주황색이 현장, 보라색이 업체인데요. 이 현장 이름을 클릭하면 바로 현장일보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기간은 이번 달 이렇게 표시하게 되어 있고요. 일보 관리에서 또 이렇게 업체 버튼을 누르면 바로 업체로 이동을 합니다. 여기는 업체일보예요. 그 다음에 일보 관리에서 보면 노무자 이름 앞에 아까 숫자가 있었죠. 이 숫자를 클릭하면 해당 노무자 일보로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바로바로 쉽게 왔다 갔다 하면서 조회할 수 있어요. 그 밖에도 이 현장 구분선에 보시면 현장마다 단순한 간단한 통계도 제공하고 있는데 그 옆에 인쇄 내보내기라고 있어요. 여기서 송출장을 인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송출장 바로 프린터기로 인쇄할 수도 있고 PDF나 엑셀로 다운받아서 활용하실 수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수수료 포함 송출장이 있고 수수료 제외 송출장이 있어요. 현장마다 포함된 서류로 사용하는 데가 있고 제외된 서류로 사용하는 데가 있으니까 선택적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송출장 인쇄에 보면 여기 이렇게 상세 내용이 설명되는 부분이 있죠. 여기는 정보관리의 일본어트 설정 그리고 여기에 송출장 문구 설정이라는 부분에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우리 업체만 사용하는 더 중요한 내용이 있다 하시면 여기다가 입력하시고 메뉴에 여기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테일한 항목으로는 이런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직종이라는 칸이 있죠. 이것이 이제 있는 이유를 설명드릴 건데 저희가 아까 단가를 이렇게 입력하고 다른 데서 해볼게요. 다시 여기서 단가를 15만원 이렇게 입력을 하고 보면 자동으로 수수료는 10% 이렇게 입력이 자동으로 되는데 예를 들어서 수수료가 여기는 이 현장은 특이하게 5,000원이에요. 그럼 일반적이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15만원을 입력하고 수수료는 5,000원으로 또 수정하고 그리고 추가 지급이 매번 발생하는 2,000원 제외 항목이 있다. 그러면 한 번, 두 번, 세 번을 입력해야 되는데 이거를 직종관리에서 한 번에 만들어서 불러올 수 있습니다. 직종관리에서 직종명 테스트로 할게요. 단가 15만원 그리고 수수료는 5,000원 그리고 추가 지급은 마이너스 2,000원 여기는 뭐 고정 수수료 이렇게 해서 메모를 해서 등록을 하면 이렇게 등록이 됐죠. 다시 일부 관리로 가볼게요. 아까 20 단가 0으로 수정하고 추가 지급도 0으로 수정하고 여기서 직종 칸입니다. 직종 칸을 클릭하면 입력이 나타나고요. 여기서 테스트 하게 되면 아까 등록한 게 나타나요. 저장하면 한 번에 들어오죠. 이게 똑같아요. 아까처럼 여러 사람을 한 번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선택하고 두 사람 다 테스트라는 직종으로 넣겠다. 그러면 한 번에 들어가시죠. 이런 식으로 등록해서 한 번에 불러오는 기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 정보관리의 직종관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일보 관리 화면 아래 보면 일보 다운로드, 금전 출납부, 지급 내역 이런 엑셀을 다운받을 수 있는 버튼들이 있어요. 필요하신 대로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되겠고
정보 관리에 보면 아까 저희가 노무자 관리, 업체 관리, 현장 관리, 직종 관리까지는 살펴봤죠. 내 업체 관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곳은 내 업체의 기본 정보를 등록해 두는 곳이에요. 여기에다 등록하면 아까 송출장 이런 데 보면 여기 이제 계좌번호, 내 업체 이름, 전화번호 이런 거 나타나는 게 수정이 됩니다.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테스트업, 테스트 인력, 대표자 홍길삼 이런 식으로 해서 저장을 한 다음에 일부 관리에 와서 송출장을 인쇄하는 화면을 보면 네, 테스트 인력 이렇게 바뀌었죠. 계좌번호에 있는 이름은 요거는 계좌 정보가 따로 있습니다. 내 업체 관리에 보면 여기 계좌 정보가 있죠. 여기도 예금주도 홍길삼 수정하고 저장해 볼게요. 그 다음에 다시 송출장을 한번 보면 이렇게 바뀐 거 확인할 수 있죠. 그 밖에도 아까 우리 청구서 엑셀 파일 만들었었잖아요. 이 엑셀 파일 그리고 청구서 파일을 열어보면 여기에 상호 업체 정보가 들어갑니다. 이 부분도 수정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요리, 이 부분도 잘 입력해서 수정해서 잘 사용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저희 일보노트는 노무자들한테 문자 발송하는 기능이 있어요. 이 노무자 관리에 보면 여기 앞에 체크를 해서 문자를 발송할 수 있는데 그것도 일보노트 설정이 있습니다. 여기 문자 발송 설정 이 부분이고요. 퍼플북으로 연결해서 사용하거나 할 수 있는데 여기다 키를 넣어야 돼요. 그 다음에 얘를 넣었다 치고 저장을 하면 노무자 관리에 이렇게 문자 발송 버튼이 나타납니다. 선택하고 선택 문자 내용 입력해서 발송하면 됩니다. 이 퍼플북이랑 연결하는 설정은 저희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등록해 놨으니까 나중에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부를 이렇게 쓰다가 예를 들어서 얘를 이제 삭제했어요. 근데 실수로 삭제한 거예요. 그럼 확인하기가 어렵잖아요. 정보 관리에 보면 일부 삭제 기록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텍스트로 나와 있긴 하지만 이렇게 쉽게 확인하실 수 있게 되어 있어요. 확인해서 뭐 내용 얼마였구나 이렇게 해서 다시 일부에서 기록해서 활용할 수 있겠죠. 그 밖에도 저희 일보노트는 저희가 독립 서비스로 운영된다고 했잖아요. 회사마다 서버가 다 따로 있고 데이터베이스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적으로 안전하게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 금요일 저녁 또는 토요일 저녁에 전체 백업이 돌아요. 그래서 혹시 문제가 생겼다. 정말 뭐 몇 개월치 일부를 다 실수로 지웠다. 그럴 때는 저희가 지난주에 백업돼 있던 시간으로 돌아가 드릴 수 있어요. 그 오늘이 만약에 화요일이에요. 그러면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3일치 일보 정도는 우리 그 송출장이나 사인지가 있잖아요. 다시 기록하시면 될 것 같고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구서 관리에 보면 AI 배치 일보 쉐이크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거는 뭐 좀 자세히 설명해드리기는 제 입으로 하긴 그러니까 그냥 화면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일보 배치 쉐이크 기능은 이런 기능입니다. AI를 사용해서 이렇게 현장을 여러 개 선택하고 미리 보기 하면 이렇게 내용이 나오고 설정을 하면 방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자동으로 이 칸을 채워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저희 일보 노트는 AI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오른쪽 밑에 있는 이 노티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프롬프트와 대화창이 나타나야 돼요. 여기서 이런 걸 물어볼 수 있어요. 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매뉴얼이 있다. 뭐 이런 거 이렇게 알려주기도 하고 일부 관리 화면에 와서
이렇게 해서 뭐 내용을 이렇게 이해하고 물어보면 수정하면 이렇게 수정이 이렇게 되는 거. 이런 식으로 AI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데 가장 좀 사용하실 때 좋은 기능이 뭐냐면 노무자 관리에 와서 여기서 보면 프롬프트 앞에 이 사진 첨부 화면이 나타납니다. 여기를 클릭하고 신분증을 선택하고 여기서 이제 내용 부분을 잘 해서 저장하고 얘를 전달하면 이렇게 이미지를 분석해서 이렇게 내용을 알려줍니다. 이름은 뭐고 주민번호는 뭐야 그리고 주소가 어디야 이런 식으로 나오면 예 하면 노무자가 자동으로 등록이 됩니다. 지금 주민등록번호가 오류가 있는 상태라서 여기 나타나지 않은 거고요. 정상일 때는 잘 나타납니다. 간단하게 노무자 추가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하나 더 기능을 한번 보여드리면 일보 관리 화면에도 여기 프롬프트에는 사진 버튼이 있습니다. 얘를 선택하고 송출장 이미지를 찾아서 이게 아니죠. 송출장 사진 찍은 게 만약에 있다. 그럼 얘를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얘를 보내요. 그럼 얘가 송출장 사인지를 분석을 해서 이렇게 몇 가지 물어본 다음에 이렇게 완성을 해줍니다. 그럼 여기서 예 하면 이렇게 일보가 작성이 됩니다. 이런 기능 활용할 수 있고요. 글씨가 조금 이렇게 지렁이었거나 날아다녀서 조금 잘못 인지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도움 받아서 입력한 다음에 수정하면 되죠. 여기 클릭하고 이런 식으로 수정해서 쉽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I 탑재된 기능은 여기 노티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지금은 베타 테스트 기간이라서 이렇게 이용 횟수를 좀 제한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좀 참고를 해주시고요. 나중에 부분이 이제 AI 사용 기능이 저렴하게 저희가 충전 기능을 제공한다거나 할 목표를 가지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상단에 보시면 그 일본어트 사용 기간 이렇게 안내하고 있어요. 그 옆에 이용료 결제 버튼이 있는데 클릭하면 실시간으로 그냥 가상 계좌로 바로 이용료 결제하시면 이용 기간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밖에도 매뉴얼 그리고 업데이트 안내 원격 지원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고 온라인 문의 기능이 있어요. 여기서 온라인 문의를 해주시면 저희 관리센터에서 이거 확인하고 답변 드리고 또 개선하고 업데이트하는 기능으로 서포트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문서 관리에서 있는 이런 것들 그리고 일부 관리 화면 아까 보여드렸죠. 여기 금전 출납부 엑셀 서류 이런 것들 그리고 문서 관리에 직업 소개대장 취업 실적 보고서 구인 접수 대장, 거래 명세서 이런 것들 우리 인력 사무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구비 서류들이에요. 일보 작성하시고 또 청구서 열심히 만드시면 나머지 서류들은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기서 노무자 이름 검색하고 기간에서 검색하면 이렇게 나타나고요. 여기서 엑셀 다운로드하고 열어보면 우리 구비 서류 엑셀 서식으로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쉽게 그냥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본노트 통계 기능은 이제 뭐 기간별로 수입이 어떻게 되는지, 현장 업체별로는 어떻게 되고 어디가 저희 일본노트는 이렇게 인터넷으로 이용하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래서 사무실에서 쓰든 집에서 쓰든 뭐 인터넷만 되면 아무 데서나 접속해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스마트폰에서도 사용하실 수 있는데 단순하게 이렇게 그냥 인터넷에 접속해서 쓰실 수도 있지만 저희 일본노트가 올해 그 어플리케이션을 출시했습니다. 그래서 일본노트 매니저 프로라는 것을 검색하시고 설치하시면 사용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생긴 어플리케이션이 실행이 되면 오른쪽 밑에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시고요. 그래서 이름은 마음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도메인, 나의 일본노트 도메인을 입력하시면 돼요. 지금 입력하는 거는 저희 일본노트 체험 사이트 주소니까 계약하고 발급받으신 자신의 도메인을 입력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목록이 추가되면 얘를 클릭하고
열리는 화면에서 로그인은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로그인을 하면 일본노트 모바일 화면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고, 여기 닫고 목록으로 돌아와서 새로 고침해 보면 통계도 이렇게 바로 보여지고요. 클릭하면 또 이렇게 열리는데, 한번 로그인해 두면 자동 로그인 돼서 사용하실 수 있고, 모바일에서도 저희 일본노트 AI 기능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바일에서 노무자 관리 같은 데 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진 클릭해가지고 직접 카메라로 사진 찍고 등록하면 쉽게 노무자 등록하실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어플리케이션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